서울 책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책보고 예 북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좀 길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한 위로의 시간 그리고 응원의 시간으로 2분기부터 온라인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020 우수출판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수출판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뭐냐면요. 미발간된 국내 우수출판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책보고에 오시면 다양한 우수출판 컨텐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출판 도서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또 얼마나 멋있는 이 우수출판 컨텐츠 작품으로 선정된 이 책의 저자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따란!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 송은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은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의 저자 송은호 약사입니다. 저는 이제 약학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광주 청년 인문학 공부 모임 예기치 못한 기품에서 인문학을 공부를 하고 네. 일반인들 대상으로 현대철학 강연을 하는 청년 인문살롱에서 현대철학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시골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일반인들 분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못된 어떤 건강 지식이나 어떤 건강 상식을 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약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고 좀 유쾌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책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책 어떤 책인지 책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작가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네.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미있는 약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나. 다 넣었어 다. 재미도 넣었다 그러고 인문학하는 약사. 진짜. 계속해봐요. 네네. 사실 이제 서점에 가면은 네. 다양한 주제들의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 서울 책보고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실제로 약에 대한 주제로 썼던 책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살펴보다 보면 뭐 일단 무슨 뭐 약초, 뭐 민간요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약은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용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책들은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약이라는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 이제 옛날에는 막 한 5, 60대까지만 살아도 이제 막 장수했다 하는데 이제 최근 이제 인류는 거의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약도 요새는 뭐 안 아프려고 먹는 약이 아니라 조금 이런 뭐 불편한 증상, 뭐 예를 들면은 소화 불량이나 뭐 변비, 뭐 두통 이런 가벼운 불편한 증상에도 우리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심지어는 내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 싶고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거나 생기가 있고 싶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요즘은 정말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약이라는 게 조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가깝고 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좀 믿고 볼 수 있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먹는 약들이 나와 있어요. 변비약, 아스피린, 그리고 구충제, 수면제, 타미플루, 소화제, 파스, 알보칠. 알보칠 아는 세대요? 그럼요. 바르잖아요. 그렇군요. 알레르기, 마스크, 스테로이드, 비타민제, 소독제, 타이레놀까지 거의 보면 지금 약장 열면 다 있는 그런 약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혹시나 잘못 복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이제 좀 워낙 이제 좀 여러 군데에서 좀 정보를 많이 맞아, 얻고 맞아.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많으셔서 약사고 본인이 의사야. 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이거 주세요 뭐 아니면은 그냥 특정 제품 이름 딱 골라서 그냥 요거 뭐 주세요 하고 그냥 사가시고 네. 약사님들이 하는 이런 복약 지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안 듣고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아이고 이거 나 지금 3년 먹었어. 맞아요. 주세요 그냥 이렇게. 잘못 먹으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안에 있는 타이레놀, 네,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뭐 해열 진통제로서 워낙 많이 드시는데 술을 마시고 머리가 아픈데 그 다음날 이제 가가지고 그냥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이레놀 사서 먹어요. 네. 알코올 성분하고 이제 타이레놀하고 같이 먹으면은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간 독성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시고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약국에 가서 제가 술을 마셨는데 머리가 아픈데 뭘 먹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뭐 약사님들이 타이레놀 말고 다른 성분의 약을 권해 드릴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막 그냥 나 아니까 그냥 타이레놀 주세요 하고 그냥 사가서 먹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이죠. 죽을 뻔했네요, 진짜. 그렇죠. 나 타이레놀 사 먹을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카더라로 돌아다니던 거 있잖아요. 네. 타미플루 잠 못 먹으면 자살 충동을 느낀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선생님도? 그렇죠. 감기 걸려도 함부로 타미플루 못 먹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타미플루를 먹고 네. 이제 뭐 자살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타미플루를 먹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작용은 이제 사실 뭐 토를 해서 뭐 올린다거나 뭐 아니면 좀 소화 위장 장애가 있거나 좀 이런 가벼운 경증 증상들이 거의 99%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일부의 몇 건의 사건들이 굉장히 뉴스 보도를 굉장히 연속적으로 타면서 사람들도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느꼈고 이제 뭐 의료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게 그렇게 큰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타미플루가 이제 뭐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라는 이제 어떤 일련의 인과관계가 이제 확립되지 않아서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뉴스 보고 이제 굉장히 겁먹고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약이 처방이 나와도 나는 이거 안 먹겠다 이제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약간 우연한 게 오비력 같은 거였네요. 까마귀 나니까 배 떨어졌는데 야 까마귀 나면 무조건 배 떨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열 나면 이제 보통 감기에 걸리면 대표적으로 열이 나잖아요. 네네. 열이 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열 때문에 어떻게 뭐 좀 환각이라든가 이런 좀 어지럽고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약 자체가 그런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조금 호도가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상담 더 깊은 건 은호에게. 자,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약사 선생님이었다면 뭐 그냥 이런 것만 의지해서 약만 딱 타서 갈 것 같은데 이 책이 또 인문학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또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너무 지금 많아서 정보가 과잉이 돼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짚으셨더라고요. 인포데믹 같은 얘기들도 하고 계시고요. 맞아요. 요즘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건강이라든가 뭐 영양제, 뭐 몸에 좋은 식품, 뭐 이런 건강 관련 지식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거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이런 잘못된 뉴스나 좀 가짜 뉴스 아니면은 조금 더 과장된 그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뭐 민간요법을 뭐 약국에 가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별로 효과 없는 그런 식품 이런 것도 뭐 약국에서 이제 뭐 이거 있어요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조금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럼 우리가 송은호 약사님에게 그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잡수시는 약은 좀 좋은 거 아닐까요? 어떤 혹시 지금 네네. 영양제 같은 거 드시고 계시나요? 다 거의 많이 먹죠. 저희는 이제 조금 많이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쪽에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좀 코로나19로 상처받고 약간 코로나 블루까지 있다, 좀 우울하다, 몸이 좀 안 좋다,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활동력도 없어서 좀 기력이 떨어져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실 만한 그런 약이 있을까요? 코로나 네네.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약을 물어보시면은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인체 몸 자체의 면역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약이 네, 뭔가라고 면역력 향상을 위한 그렇죠. 약에 포인트를 맞춰야겠군요.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써놨는데 이거 책에 써놨습니다. 네네 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가장 먼저 좀 비타민 D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D요. 네네. 예. D 드세요? 비타민 D. 비타민 그냥 종합 비타민제 먹는데 비타민 D가 약간 햇볕 받아야 굉장히 합성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 유명하죠. 이제 워낙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꼭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비타민 D가 조금 이제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 그 정도만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떤 염증 억제라던가 면역 세포 활성에도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렇군요. 일단 또 좀 속이 좀 안 좋다, 난 좀 장 건강을 생각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에게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약이 있다면? 속이 안 좋다, 네네. 장 건강.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조금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아침에 먹는 예. 유산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어허. 이제 장 내에 이제 세균 이제 집단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상 이제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이 이제 일정 비율로 같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 비율이 이제 나쁜 균 비율이 높으면은 이제 좀 우리 장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좀 먹어도 뭐 좀 소화 불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먹어도 변이 시원치 않거나 뭐 가스 많이 차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유산균들을 조금 잘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일단 면역을 좀 강화시키는 포인트를 두고 의약품 혹은 그 의약 외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이제 네. 영양제 같은 거 좀 챙겨 드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좀 믿는 건데. 그렇죠. 이제 주변에서 내가 가장 쉽게 가장 안전하고 이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약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약이 좋습니까? 약사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거든요. 뭐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게 있고 뭐 선생님이 뭐 만약 예를 들면은 뭐 나이가 드신 어르신 분들이다 아니면은 뭐 좀 공부한 학생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뭐 비타민 이런 것도 굉장히 맞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맞춰서 상담하시고 하시면은 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좋은 약을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좀 그런 생각하더라고. 선생님 비타민제 뭐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 달에 약사 선생님이 이거 팔아서 이득인 걸 나한테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송은호 선생님 그렇게 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진 않죠. 네. 지극히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농담이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송은호 선생님 약사로서 어디를 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지역은? 지역은 지금 인천 쪽에서 지금 인천 일을 하고 쪽에서?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예. 얼마 동안 근무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뭐 계속해서 일은 할 거고 예.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제 거기서 계속 일을 할 텐데요. 네. 책을 쓰고 나니까 뭔가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일뿐만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덕분에 또 우리 책 덕분에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약 관련된 책을 또 써주실 건가요? 일단 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쓰고 싶은 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역사와 약에 대한 관련된 책으로 해서 다음 책 써보려고 하고 네. 일단 이 약 책 홍보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럼 여기서 홍보 한번 해보시죠. 자, 책 들고. 자, 홍보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 책 저자 송은호입니다. 굉장히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인문학적 지식으로 약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고 알찬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우수 출판 콘텐츠 선정작으로 선정된 만큼 이제 공인된 책이죠. 네, 그래서 도서관 이제 강연도 이제 많이 계획되어 있고 이제 유명하신 유튜버랑 이제 콜라보 영상 촬영도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지금 서점에 있으니까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진 임박 산타 마리아. 자, 여러분 얼마죠 이거? 예, 16,000원. 도서점까지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약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우리들을 많이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은호 선생님.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은 예. 이제 책 집필도 계속 하면서 네, 이런 강연이랑 이제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네. 팟캐스트 촬영도 이제 요즘 이제 그다음 또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러 가지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 인문학하는 약사의 자팍다식 약 교양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송은호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송 작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